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밤 9시 이후에 서울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부시장 지낸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굉장히 충격요법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8일 밤 12시까지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고, 물론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뭐 2.25 단계 이렇게 애매한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2.5 단계를 미리 서울시가 감행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치루어진 말하자면 시험의 수험생들이 실제적으로 시험의 수험생들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논술 시험이라든지 대규모 이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일부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본인이 감염됐는데도 심지어 숨기고 시험까지 치르는 이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가게 우리가 이제 그로콘센터 같은 그런 것도 어렵사리 잘 말하자면 극복해 왔는데, 지금 상태는 거의 세 번째 웨이브가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그 계절이 봄, 여름과는 달리 가을, 겨울에 훨씬 겨울에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과거 1차, 2차 때는 거리두기 조치를 좀 상향시키면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렇죠. 지난달 내내 좀 격상해 왔는데 이번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사태라든지 이후의 사태를 보면 좀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꽤 이제 그 다음은 즉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효과가 어떤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면 굉장히 추운 데에서 오래 생존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 좀 더 폐쇄적인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전파력이 높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 지금 각종 채용 시험, 수능 시험, 임용 시험 등등 대형 시험이 많아요. 그렇네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험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40만 명에 달하는 지금 대학교 입학 지원생들이 지금 면접고사, 논술 시험 이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이동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예전같이 그렇게 추적 상황이 1차, 2차, 이렇게 3차 같이 제대로 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에 보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보면 저희가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주말까지 그 효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추세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거리두기 2단계의 어떤 효과는 저희가 주말 이후로부터 좀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오늘부터는 대학 수시논술고사가 시작됐습니다. 논술, 면접 시험 등을 위해 전국의 수험생들이 이동하게 될 텐데요. 교육부는 수험생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12월 17일까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능 시험을 통한 감염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정도가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또한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대입 전형이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의 복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학력 시험에서 출제된 일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쉬워서 장난 같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1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이 유물은 사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라는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고, 보기가 1번 주먹토끼, 2번 비파형 동검, 3번 덩이쇠, 4번 양부 1구 해시계, 상평통보, 엽전 이렇게 5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김건세 변호사님, 네. 정답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니, 저건 예. 저희 한국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기본 지식을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역사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 아무리 보너스로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많지 넌센스 퀴즈 같아요. 넌센스 퀴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땐 섞기란 말이 있어서 섞이면 지금 도끼, 주먹 도끼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산악용이다 이러니까 누구나 쉽게 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주먹 도끼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저 댓글 보면 뭐 장난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또 검증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이런 좀 굉장히 의아심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사실 저 문제를 틀린 수험생도 꽤 있을 겁니다. 네. 생각과 다르게. 네. 이 의원님 사실 또 더 논란이 되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엔 한국사 20번 문제를 좀 준비해봤어요. 같이 풀어볼 텐데 제시문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제시문을 보여주면서 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면 사실 노태우 정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객관식 보기였어요. 당백전, 도병마사, 노비안검법, 대마도 정벌 등이 나오는데 정답은 5번이겠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근데 문제는 앞서 이 네 가지 보기가 모두 다 고려 조선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제 눈을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로 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한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되면서 학생들이 이 한국사 공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 이게 사실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뭐 점수 그냥 기본 점수를 깔아주든지 아니 굳이 이런 문제를 내서 어떤 면에서 제가 그 시험 끝나고 난 학생을 물으니까 굉장히 허탈했다 그래요. 자기가 이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한국사를 외웠나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노력에 대한 뭔가 그래도 좀 성취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물론 뭐 틀린 학생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말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내는 게 문제는 이 문제를 내면 그 국사 전문 그 교수들이 교수나 그 교수 선생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이게 확정을 하죠. 근데 이분들 문제 이거 풀 때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나요? 이 수능 문제가요. 사실은 이게 정말 외국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외국에서 내는 그런 대학 입시 문제를 내면 세계적으로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사고력을 깊이 어떤 생각해야 되고 아니 우리나라 대학 그렇게 가기 힘든데 이런 문제를 내서 이 대학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한국사 공부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를 쉽게 낸다고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점수 이렇게 그냥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말 이 한국사를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 사고력들 이런 것들을 변변해 가지고 시험인데 정말 장난 같은 시험이에요. 저는 이거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저는 이거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요 정말 시험 문제 출제하는 분들 이 평가위원들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출제위원 쪽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인데 변별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이 운전면허 시험도 아닌데 누구나 맞힐 만한 변별력 없는 문제가 나온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한 거다 이렇게 지적도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정을 보는데 68점, 이종 1정은 70점이거든요. 예. 사실은 저 표현조차도 적절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 문제는 아무 문제나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예. 훨씬 더 도로교통법도 있고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한데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변별력이 쉬운 것을 냈다는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무슨 역사 시험인데 정권 홍보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것이 그 사회 과목도 아니고 한국사 과목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이 정권이 추진하는 방향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온라인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점은 출제자의 정치적 의도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있는 게 네. 윤희수 구형, 하태경 의원이 즉각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보면 이제 남북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이제 유엔 동시가입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현 정부하고는 연결이 없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제 그런 물음이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 한국사가 문제가 숙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입니다. 자, 5,000년 역사에서 물어볼 게 이렇게 없습니까? 정말 5,000년 역사에 정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정말 수능 보는 학생들한테 물어야 될 문제, 아까 지금 우리가 두 문제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우리의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과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밤낮을 정말 코피를 흘려가면서 배우는 역사, 한국사에서 물어볼 게 과연 이건가? 과연 국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뗀석기 그 중에서 딱 하나 있는 거 물어보고 지금 전부 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나온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현재하고 물어보고 이거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좀 자괴감이 솔직히 들어요. 정말 우리 역사를 어떤 학생들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단순히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고민해서 좀 문제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글쎄요, 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